불과 10개월 만에 프랑스 오픈, 덴마크 오픈, 전형 오픈을 포함한 9개의 국제대회 정상에 오르며 안세영은 거의 완벽한 시즌을 만들어냈다. 시즌 내내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세계 랭킹 1위를 지켜온 그녀는 이제 한 시즌 11회 우승이라는 한때 깨기 어려운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지만 눈부신 성취 뒤에는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과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한국 사회는 최근 다시금 2024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며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명예를 걸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오래된 구조와 비합리적 운영, 선수 복지를 외면하는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한국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제도 개혁의 물결을 불러왔다. 그런데 최근 한 보도가 새롭게 전해졌다. 중국 매체가 2024년 당시 중국이 안세영에게 비밀리에 귀화를 제안하며 최고 수준의 연봉과 최상의 훈련 시설, 의료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제안으로 알려졌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안세영이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누구라도 흔들릴 만한 조건이었지만 그녀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녀가 모든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 이유와 그녀가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진정한 가치를 살펴볼 차례다.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안세영은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한국 체육계를 뒤흔들었다. 금메달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수들이 겪어온 부조리와 비인간적 관리 체계를 폭로했다. 그녀는 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낡고 경직된 시스템이 선수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권위주의적 문화와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세영의 폭로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육 행정 전반에 뿌리내린 관행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부상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출전을 강요당했다고 밝히며 협회가 선수의 건강보다 성적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파리 올림픽 직전까지 이어진 과도한 훈련과 부상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조치가 결국 그녀의 폭로로 이어진 셈이었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관계자들을 공개 청문회에 소환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이었다. 협회 내에서는 선수들 간 위계가 절대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후배 선수들은 선배와 코치 지시에 따라 청소, 빨래, 개인 심부름까지 해야 하는 비정상적 문화가 존재했다. 또한 공식 스폰서 압력으로 인해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도 특정 장비를 강제로 사용해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MCST 회계 감사 결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약 90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자금은 배드민턴과 무관한 행사나 관계자의 사적 용도로 쓰였고 이에 따라 협회장 김태규는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임과 형사 고발을 받았다. 안세영의 폭로 이후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개혁 조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 전면 감사를 진행하고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명령했다. 우선 재정 제재가 단행됐다. 협회의 운영 보조금은 대폭 삭감됐고 모든 재정 집행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독 아래 놓였다. 동시에 선수 복지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었고 특정 기업 장비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됐다. 이는 선수 안전과 퍼포먼스가 상업적 이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순간이었다. 제도 개혁의 중심에는 여전히 안세영이 있었다. 폭로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이후 문제 제기자를 넘어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안세영은 선수 권리를 대변하는 국제적 인물로 부상했고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어 전 세계 무대에서 선수 복지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경기자를 넘어 자신과 동료를 지킬 주체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초기 국내 여론은 양분됐다. 일부는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 비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은 점점 그녀의 용기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후배 선수들과 체육계 종사자들은 안세영의 행동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맞설 수 있는 희망을 얻었고, 언론 또한 그녀를 한국 스포츠 개혁의 불씨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안세영의 결단은 개인 문제 제기를 넘어 한국 스포츠 문화 전체를 바꾼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최근 중국 언론은 놀라운 보도를 전했다. 2024년 협회 사태 직후 중국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안세영에게 비밀리에 귀화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 최첨단 훈련 시설, 전담 의료진, 국제대회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배드민턴 여왕이라 부르며 영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한 매체는 만약 그녀가 수락했다면 중국 여자 배드민턴 역사가 새롭게 쓰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안세영은 단호히 거절했다. 거대한 금액과 완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은 명확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마음속에 언제나 태극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돈과 명예보다 신념과 정체성을 택한 결정이었다. 당시 주변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제안을 받은 직후 조건은 놀라웠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이 흐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드민턴은 그녀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사명이었다. 결국 안세영은 귀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국가와 팬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선택은 진정한 챔피언이란 돈과 명예가 아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2025년, 안세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선수로 돌아왔다. 1년 전 논란과 상처 속 흔들렸던 그녀는 이제 세계 배드민턴 중심에서 다시 빛나고 있다. 불과 10개월 만에 9개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세계 랭킹 1위를 지켜냈고, 한 시즌 15회 우승이라는 전설적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공식 채널을 통해 그녀를 2025년 현재 가장 완벽한 선수라고 극찬했고, 해외 언론도 그녀를 현존 최고 지능적 선수, 승리 철학을 가진 여왕으로 평가했다. 중국 언론의 태도 변화도 흥미롭다. 과거 비판적이던 일부 매체조차 이제 그녀를 역대 최고 선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왕즈이, 첨페이 등 세계 정상 선수들을 압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 경기 이상의 상징성을 지녔다.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안세영의 위대함은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